이준석 대표가 이제 본인을 겨냥한 대통령의 사적 메시지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발끈을 한 셈이 됩니다. 양두구육이다. 이런 얘기도 꺼내 들었습니다. 그 섬에서는 카메라 사라지면 윽박 지르고 카메라 들어오면 반달 눈웃음으로 악수를 건넨다. 앞에서는 양의 머리를 걸어놓고 뒤에서는 정상배들에게서 개고기를 받아 판다. 이 섬은 솔직해졌다. 라며 양두구육을 빗대서 윤핵관을 비판을 했습니다. 박정호 의원님. 네. 이 대표가 좀 단단히 마음의 상처를 받은 것 같고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이 대표가 뭐 오해도 하고 계신 것 같고 그걸 지켜보는 민주당에서는 에이 맞잖아. 징계 주도했잖아. 이런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당 지도부도 대통령실도 상당히 좀 입장이 난처해졌습니다. 상황 자체가 굉장히 곤란한 상황으로 봤어요. 근데 좀 전에 김수경 교수님 말씀 주신 것처럼 대통령실에서 이런저런 얘기로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은 지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형상으로 일단 보면 그동안 대통령도 분명한 뜻을 밝히지 않은 상황에서 이준석 대표를 이해한다는 상황으로도 해석되는 일도 있었고 이준석 대표도 결국에 윤핵관 말고 윤심에 대해서는 구애하면서 쫓아가는 듯한 그런 상황을 보였습니다만 지금 지형상으로는 이미 돌아갈 수 없는 상황까지 명료하게 정리가 된 것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럼 여기서 그럼 과연 여론은 어떻게 갈 건가? 그다음에 그럼 대통령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거를 봐야 되는데요. 당 지도부도 그렇고 곤란한 상황이 됐어요. 근데 전체 상황을 다 보면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형상 지금은 도와줘야 될 사람, 약자인 사람은 뭐 좀 더 명확해지는 것 같아요. 여론이 어떻게 갈 건가 굉장히 뭐 이번 주말을 넘어가면서 상황이 궁금해지는데요. 아무래도 대통령실도 그렇고 당 지도부도 곤란한 상황으로 갈 거다. 두 번째, 그러면은 대통령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당 지도부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과거처럼 애매한 말로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제는 뭔가 결단을 좀 해야 되는 상황 아닌가. 이준석 대표의 상황에 대해서 지금까지 있었던 걸 어제 대통령실이 발표한 것처럼 정말 오해하지 말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진심으로 무언가의 문제점을 해결해 가던가 아니면 이제 정말 아픈 순간처럼 뭔가 결단을 해야 되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아닌가. 이건 오롯이 대통령의 고독한 결단이 필요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당에서 지켜보는 상황으로 굉장히 안타깝고 답답한데 이걸 가지고 또 중간에 지도 체제를 변화한다거나 하는 거는 또 다른 논란을 가져오는 거라 조속히 해결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갖고 있습니다만은 정말 아프게 양쪽 어딘가 그래도 내일을 위해서 이렇게 무언가 결단을 해야 되는 그런 순간으로 째깍째깍 가고 있어서 구성원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안타깝고 답답하고 죄송스럽고 송구한 상황입니다. 김관선 변호사님, 양두구육이라는 표현이 사실은 굉장히 공격적인 표현입니다. 양두구육이라는 호칭을 받은 당사자 입장에서는 사기꾼 내지 시정잡배 정도로 폄하하는 표현이라 이 대표가 이제 내부 총질이나 하는 당대표다라는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격앙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감정적인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양두구육이라는 말은 한 번쯤 생각해 보게 되거든요. 이 대표가 지금 양두구육이라고 표현한 사람이 누구라는 겁니까? 대통령이라는 겁니까? 아니면 윤핵관이라는 겁니까? 저는 뭐 언론에서는 윤핵관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대통령을 포함했다고 생각을 해요. 이 대표가? 왜냐하면 양두구육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 SNS에 이렇게 올렸잖아요. 정상배들로부터 양의 머리를 걸어놓고 정상배들로부터 개고기를 사서 판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서 정상배를 제가 볼 때는 윤핵관을 지칭하는 게 아닌가. 그럼 대통령이 개고기를 사서 정상배 윤핵관으로부터 사가지고 이익을 취하던데 그런 저는 취지로 들었어요. 그래서 겉으로는 이러고 속으로는 딴맘 아니냐 뭐 이런 비판이다. 이 문구 자체가요. 이게 엄청난 문구예요. 그럼요. 그러니까 특히 대통령을 겨냥했다고 한다면 이건 사실은 굉장히 도를 넘는 문구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쁘다, 뭐 표현을 잘했다 못했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 이 언어 자체가 굉장히 강한 겁니다. 그래서 뭐 이준석 대표가 이제 혈기왕성하고 젊기 때문에 아마 본인의 어떤 분노나 그런 걸 참지 못한 걸로 보여요. 그런데 참 현재 정부하고 당을 보면 참 점입가경이에요. 대통령은 내부 총질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당대표는 양두구유라고 공격을 하고
그래서 사실 이번 문자의 어떤 것들이 외부로 표출됨으로써 상당히 명확해졌다. 예. 현 당대표인 이준석 대표하고 윤핵관은 정말 대립 관계고 윤석열 대통령도 사실은 징계하는 거에 상당히 마음을 두고 있었거든요. 이제 관여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면 여러 부분이 사실은 이제 명확해진 거예요. 그러면 이 문자 하나를 가지고 사실은 대통령의 리더십 그리고 당의 어떤 운영 이런 거에 엄청난 치명상을 입혔다고 볼 수 있고 한편으로는 또 이준석 대표에게도 굉장히 치명상이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는 윤핵관은 저렇게 나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양도구역의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적어도 윤석열 대통령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문자로 이 내용이 나와버린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사실 당이나 조직에서 비빌 수 있는 언덕은 윤 대통령 한 명이었어요. 근데 이제 명확해진 거죠. 내가 비빌 언덕이 아니었는데 내가 착각했구나. 이 부분이 명백히 된 거고. 예. 근데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대표는 사실은 대통령에 비벼대고 또 여론을 통해서 어떻게 복귀를 하려고 했는데 예. 일단 언덕 하나가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본인도 이제 명확히 이해했다. 나는 더 이상 기대지 않겠다. 이런 SNS에서 이걸 사실 SNS 올림으로 말미암아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준표 대표는 사실은 돌아올 수 없는 루비콘강을 걷는 거예요. 예.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면 입지 좁아졌죠. 이준석 대표.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의 리더십에 관해서 굉장히 왈가왈부 말이 많잖아요. 논란이 많잖아요. 그러면 복귀하기 전에 만에 하나 전대를 치르게 되면 이준석 대표는 아무리 여론의 지지를 얻는다 하더라도 대표 출마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결국 정치에 있어서는 정말 제3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문자 하나가 가져올 파장이 어마어마하다. 이제는 시작이 불과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상당히 흥미로운 분석입니다.